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온다. 분명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행동한다. 한두 번은 참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속에서 화가 차오르고 얘가 잘못한 건지 자책까지 하게 된다. 내가 착해서 그런가? 내가 만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착하게 사는 건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착한 성품이 더 빛을 발하려면 지혜롭게 선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줄 아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오늘부터는 나를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는 법을 함께 배워보자. 1.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베푼 친절을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긴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라며 감사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라며 태도를 바꾼다. 친구가 돈을 빌리며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갚지 않고 또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내가 거절하면 너 정말 매정하다며 나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기도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수록 이런 행동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거나 친구인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라는 식으로 내가 준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계속 도와주다 보면 상대는 내 호의를 점점 더 큰 요구로 바꾸고 얘가 거절하면 오히려 나를 탓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나만 지치고 관계는 불공평해진다. 호의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 상대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거절당했을 때의 불만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내가 상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계속 도와주다 보면 나의 호의는 상대의 끝없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돈을 빌리려 한다면 이번엔 여기까지만 가능해. 더 이상은 힘들다고 말하라.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리해서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를 베풀되 스스로가 지치지 않도록 하라. 내가 힘들 정도로 도와주는 것은 나도 힘들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내가 왜 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도움을 내가 정말 원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기대에 끌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상대를 거절하기 어려워 계속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내가 상대의 책임까지 떠안게 되고 부담만 커질 수 있다. 호의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태도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2.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칠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무례를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떠보며 선을 넘는다. 직장에서 동료가 이 서류만 대신 처리해줘라고 부탁하며 나의 반응을 살핀다. 내가 받아주면 다음에는 이번 프로젝트도 맡아줄래? 라며 점점 요구를 확대한다. 이런 방식은 나를 무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태도를 시험하며 반응에 따라 행동을 키워간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나 애매한 농담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나를 더 쉽게 보고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친구가 너는 왜 항상 이런 걸 못하냐? 라며 비꼬는 말을 농담처럼 던졌을 때 내가 웃어넘기면 상대는 그것이 괜찮은 행동이라고 여기고 더 자주, 더 심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선
상대의 태도에 대해 분명히 반응해야 한다. 상대가 비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불쾌해라고 단호히 말하고, 동료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건 제가 맡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무례함에 침묵하거나 묵인하면 상대는 그것을 용인받은 행동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잘못이라도 묵인하면 그것이 쌓여 큰 문제가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례한 행동은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고 결국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안긴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단호함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무례함을 지적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이를 비난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동료가 나의 대응을 문제 삼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있냐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정을 배제하고 이런 방식은 불편하다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례한 행동은 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상대의 행동을 허용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어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 단호히 선을 긋고 반복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가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적당히 거리를 두라.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 특히 반복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례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려 하면 그 관계는 나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한 예로, 모임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 이야기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한가 하며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라. 독사가 있는 곳에서는 한 발 물러서라. 물러선다고 약한 게 아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거리를 두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과 대화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최소화하라. 만약 꼭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지만 딱딱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라. 예를 들어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 할 때 그건 제 생각과 다르네요라고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끝내라. 특히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불편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려 노력하다 보면 얘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된다. 내가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면 상대도 내 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은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4. 베푸는 것도 적당히 하라. 도움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많이 돕다 보면 나도 힘들고 상대도 망칠 수 있다. 내가 계속해서 도와주면 상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심지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나만 바라보는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웃이 자주 돈을 빌리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던 이웃이 점점 갚지도 않은 채 다음에도 좀 부탁할게라며 계속 요구한다. 내가 거절하면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라며 섭섭해하고 얘가 계속 들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이렇듯 도움을 적당히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길이다. 도움을 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번 도움을 줬다면 다음번에는 이번엔 나도 여유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솔직히 말하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돕다 보면 상대는 나를 당연한 지원군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 내 에너지만 고갈된다.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듯 도움도 적당히 해야 가치가 있다. 내가 힘들 정도로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다. 상대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면 돕되 너무 큰 요구나 반복된 부탁은 이번엔 힘들다며 단호히 거절하라. 내가 계속 들어주면 상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도움은 내가 줄 수 있을 때 적당히 해야 한다. 무리하게 베풀지 않으면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는다. 도움은 상대를 더 강하게 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된다. 5. 내 자신을 키워라.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내면적으로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흔들거나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내 자신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강하게 하거나 예적인 힘을 키우는 게 아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성취감은 내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스스로를 빛으로 삼아라. 내가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 자신을 키우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한다. 하루에 몇 장씩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거나 간단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 강한 내면은 타인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든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행동과 말투에서 당당함이 드러난다. 무례한 사람들도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무례하게 굴지 못한다. 내 자신을 키우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얘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삶도 더 안정되고 행복해진다. 6. 감정을 잘 다스리라.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내 감정이다. 상대가 무례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다스리면 내가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직장에서 동료가 비꼬는 말을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차분히 물어보라.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되고 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된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다음 상대의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는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하면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리면 무례한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내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즉,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는 내가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착하다는 건 약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빛나기 위해선 내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지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당당하게 설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을 정하고 필요하면 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단단한 사람이 되어라. 조처님도 말씀하셨다. 강한 마음이 자비의 뿌리다.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라. 그래야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